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경쟁 사회 중 하나, 바로 조선이죠. 자, 그렇다면 이 500년 왕조를 움직인 진짜 권력자들은 과연 어떤 가문이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데이처라는 아주 특별한 돋보기를 가지고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의 가문 이름도 발견하게 될지 몰라요. 권력과 명예, 그리고 우리 각자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건요, 단순히 좋은 직장을 구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 사람의 성공이 가문 전체의 영광이 되고 또 지배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티켓이었던 셈이죠. 그 과정 정말 험난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마지막에 단 33명 안에 들어야 했어요. 그것도 임금님 앞에서 순위가 매겨졌으니 그 명예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탐정을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증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합격자의 숫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순수하게 합격자 수로만 줄을 세우면 과연 어떤 가문이 1등을 차지했을까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인데요. 상위 5개 가문이 쭉 나오죠. 근데 와, 1위하고 2위의 차이 보이세요?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무려 870명.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조선의 왕족 전주 이씨 가문입니다. 뭐 왕실이니까요. 어느 정도는 사실 예상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단순한 숫자가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데이터 탐정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문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합격자 수도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조각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기준을 가져와 봤습니다. 조선시대의 급제자 데이터를 2015년 인구 통계랑 합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 인구 1만 명당 몇 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는지 그 효율성을 따져보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왼쪽은 인구가 412만 명이나 되는 거대 가문 김해김 씨고요. 오른쪽은 15만 명의 반남박 씨입니다. 그런데 인구 10,000명당 급제자 수를 한번 보세요. 와, 반남박 씨가 무려 22.69명, 김해김 씨보다 6배 이상 높은 정말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기준, 효율성으로 봤을 때 조선 최고의 실력자들, 진짜 명문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명문가는 단순히 덩치가 큰 가문이 아니라 학문적인 성취를 폼해서 정말 놀라운 효율을 보여준 그런 가문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런 명문가들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남박 씨를 시작으로 여홍민 씨, 안동권 씨, 또 안동김 씨 같은 가문들이요. 이 가문들은 실제로 인구 대비 압도적인 합격률을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명성을 데이터로 똑똑히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명문가라는 명성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로 입증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문과시험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근데 조선시대에 성공으로 가는 길이 정말 문과, 즉 공부하는 길 하나뿐이었을까요? 데이터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길들도 있었다고 말해주네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과 시험보다 무과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아간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 무려 26,000명이 넘습니다. 야망 있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회가 열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데이터 속에는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숨어 있어요. 13살에 합격한 천재, 85의 나이로 평생의 꿈을 이룬 분, 그리고 한 집안의 6 형제가 전부 문과에 급제한 정말 전설 같은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문과 급제자의 65% 이상이 서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네, 오늘날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미 조선시대에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얻은 통찰들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 분석이 가진 한계점도 솔직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과거를 들여다보는 아주 강력한 도구는 맞지만 그 자체가 완벽한 진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분석은 현대 인구 통계를 썼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실제 인구 분포와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부 기록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데이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몰랐던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재미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단순한 합격자 숫자에서 시작해서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역사를 들여다본 오늘, 여러분도 혹시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나의 뿌리, 내 가문의 이름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